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그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였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요즘 손발이 차갑고 냄새에 예민해졌는데 나이 탓인가 봐요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단순한 노화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무릎이 뻣뻣한 게 나이 탓, 요즘 피곤한 게 늙어서 그런가 이런 말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라면 이 중요한 내용을 끝까지 들으실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오늘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의사가 발견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명의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수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30년 가까이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올해로 60세를 넘긴 저에게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달랐을까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50대 중반의 한 분이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그분은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가끔 명치 부근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지만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넘게 겪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갑자기 아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안타까운 건 젊은 분들에게서도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30대, 40대에도 말이죠. 예전에는 주로 60대 이후에 발견되던 병들이 점점 젊은 나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우리의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각종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환경 오염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에서 보내는 신호들이에요.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하고 때로는 놓쳐서 후회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안심하시는데 사실 일반적인 건강검진만으로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특히 초기 단계의 작은 변화들은 더욱 그렇죠.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을 통해 발견한 패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췌장 쪽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은 정말 미묘해서 대부분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체온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과 발은 차갑기만 한데 얼굴이나 목 부분만 유독 달아오르는 거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리고 식사 후 두세 시간 지났을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체온계로 재면 정상 범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몸 전체의 온도 균형이 깨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치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이 있어요. 명치에서 대략 5cm 정도 아래쪽인데 마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처럼 미세한 떨림이 10초에서 30초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반복되죠. 손으로 눌러봐도 멈추지 않아서 일반적인 장 운동과는 구별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췌장 쪽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냄새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 냄새를 맡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 하시는 거예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생선, 고기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고 아침 시간대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주의해서 살펴봐야 해요. 땀 냄새도 바뀝니다. 평소와 다른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듯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본인보다는 오히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금방 다시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에요. 무릎의 아침 경직도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관절염과는 다르게 가만히 있어도 뻣뻣한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야 풀리죠. 날씨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관절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신호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췌장 외에도 우리 몸 전체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극심한 피로가 계속되는 경우,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말이에요. 또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 한 달 사이에 5kg 정도의 체중이 빠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기침이나 감기 같은 증상이 일주일이나 2주일을 넘어서 계속 지속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단순한 감기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오래가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배변 상태도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검은색 변이나 피가 섞인 변,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것도 췌장이나 담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의 각 부위별로도 살펴봐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구역질이 나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손에 미세한 떨림이 생기는 경우 뇌 쪽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입안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것도 구강이나 후두 쪽의 문제일 수 있어요. 목 부분에서 만져지는 덩어리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증상은 갑상선이나 식도 쪽을 확인해 봐야 하고 오래 지속되는 기침이나 숨이 차는 증상은 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의 멍울이 만져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평소에 자가 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톱이나 발톱의 변화, 점이 짙어지거나 커지는 것, 이유 없이 멍이 자주 드는 것도 피부 관련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쇄골 아래쪽에서 만져지는 작은 혹들도 림프계통의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과 늦게 발견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췌장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정말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패턴을 알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체온 조절에 이상이 생깁니다. 손과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얼굴과 목 부분만 달아오르는 거예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2시간에서 3시간 지났을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체온계로 재면 정상 범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온도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치 아래에서 느껴지는 작은 진동입니다. 명치에서 대략 5cm 정도 아래쪽에서 마치 휴대폰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처럼 10초에서 30초 정도 떨림이 생겨요. 그리고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손으로 눌러봐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 운동과는 확실히 구별되죠. 세 번째는 냄새에 대한 돌연한 거부 반응입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지는 거예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생선, 고기류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고 아침 시간대에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땀 냄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듯한 이상한 체취가 나기 시작해요. 본인보다는 오히려 함께 사는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금세 다시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는 양쪽 무릎의 아침 경직입니다. 일반적인 관절염과는 달리 가만히 있어도 뻣뻣한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야 비로소 풀려요.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관절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5가지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췌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들도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극심한 피로감이 계속되는 경우인데 충분히 쉬어도 전혀 회복되지 않는 그런 피로감 말이에요. 또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 한 달 사이에 5kg 안팎의 체중이 빠지는 것도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을 넘어서 계속 지속되는 기침이나 감기 같은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단순한 감기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오래가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배변 상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검은색 변이나 피가 섞인 혈변,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소화불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췌장이나 담도계통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몸의 각 부위별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역질이 나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손에 미세한 떨림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 쪽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입안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것은 구강이나 후두 부분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 부분에서 만져지는 덩어리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연하곤란은 갑상선이나 식도 쪽을 확인해 봐야 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침이나 숨이 차는 증상은 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에서 만져지는 멍울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평소에 자가 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톱이나 발톱의 변화, 점이 짙어지거나 커지는 것, 이유 없이 멍이 자주 드는 것이나 만성적인 염증도 피부 관련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쇄골 아래쪽에서 만져지는 몽우리들도 림프계통의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먼저 췌장 쪽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일반적인 건강검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검사들이 필요해요. 소화효소를 확인하는 특수한 혈액 검사부터 시작하는데 엘라스타제일이나 키모트립신 같은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들을 묶음으로 확인합니다. 염증 수치인 CRP나 ESR도 함께 봐야 하고요. 내시경 초음파 검사도 있어요. EUS라고 부르는 이 검사는 일반 초음파와는 달리 췌장 바로 가까이에서 1mm 단위의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수 MRI인 MRCP 검사로는 췌관의 가느다란 부분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이 있는지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검사들은 개인의 상태나 기존에 앓고 있는 병,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검사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췌장과 자율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물을 마시는 시간부터 조절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충분히 마시고
늦은 밤에는 과다하게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명치 아래쪽을 3분 정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잠들기 30분 전에 시계 방향으로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호흡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걸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긴장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팁들은 어디까지나 치료가 아닌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조율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유전적 요인이 5 정도라면 생활 습관은 95 정도로 봐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채소와 통곡물, 제철 식품으로 다양성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발효콩 제품인 청국장 같은 걸 자주 드시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류도 자주 드세요. 기름 사용법도 신경 써야 하는데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는 열을 가하지 말고 비가열 드레싱으로만 사용하시고 요리할 때는 현미유나 아보카도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해요. 저온에서 수분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걸 중심으로 하시고 굽는 요리를 할 때는 약한 불로 자주 뒤집어가면서 탄화를 최소화해 주세요. 탄 부분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카페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거나 밤늦게 마시는 건 피하시고 꼭 마셔야 한다면 오전 중에 한 잔 정도 이내로만 하세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균종 유산균과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챙기세요. 구강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강한 구강청 결제를 남용하기보다는 미지근한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스트레스와 수면, 시차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호르몬 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가벼운 걷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으로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비타민 D나 K 같은 보충제를 복용하려면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의사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 체크하고 오늘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신호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달 사이에 뚜렷한 체중이 감소했거나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검은 변이나 피가 섞인 혈변이 나오거나 지속적인 소화불량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유방에 멍울이 느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나 삼키는 기능에 변화가 생겼거나 호흡이 곤란해졌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췌장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체온 불균형, 명치 아래 미세한 진동, 냄새에 대한 거부 반응, 땀 냄새 변화, 아침에 양쪽 무릎이 경직되는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제 핵심적인 행동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기록하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를 꼼꼼히 적어두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 예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검사 루트는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게 설계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셋째, 식단 다양성을 늘리고 저온 조리 방법을 사용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입니다. 넷째, 두려움이 아닌 행동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곧 예방이고 예방하는 것이 곧 생존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일찍 발견해서 완전히 회복된 분들을 볼 때였어요.
반대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몸에서 느꼈던 변화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는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용기를 내서 확인해 보세요. 몸은 늘 먼저 속삭입니다. 그 소리를 오늘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증상이나 검사, 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제시한 생활 팁이나 식단, 보충제는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는 금기사항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